수다. 졸려? 뇌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지금 스마트폰 계속 보면. 제가 볼 때는 나중에 한 여러분들이 늙었을 때 치매 환자가 엄청 많아질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뇌가 다 손상돼가지고. 진짜로 그런 어떤 재앙이 갑자기 올 거예요. 선생님 인스타 다시 까셨나요? 다시 깔았습니다. 지금 약간 저 먹이는 거죠? 아니요. 아 왜 그러냐면 연락이 안 돼 애들이. 그래서 그날 막 카톡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 그래가지고 인스타를 태풍을 핑계 삼아서 인스타를 깔았더니 바로 연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소통의 어떤 단절을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 세대 카톡을 거의 안 하잖아. 인스타를 많이 하잖아. 그렇죠? 아 근데 카톡 많이 하는데 저. 너만 해. 저도 너만 해.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깔았습니다. 왜요? 그래서 너도 인스타 하는데 왜 나한테 지금 유튜브 본다고 아니요. 지랄하냐? 약간. 아니요. 너도 인스타 많이 하잖아. 인스타 추가! 막 이러면서. 인스타 충! 막 이러면서. 자, 토론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토론. 사실은 좀 약간 애매하겠는데? 이게 또 시험에 나온다면 사실은 좀 귀찮은데 남자 선생님이 내시는 거야? 잘 모르겠어요. 남자 선생님. 아니, 잘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 가르치는 분이 남자분이야? 문법 내시는 분? 문법 말고요. 아, 문법 나는 분? 남자분이랑 여자분. 아, 약간 젊으신 남자분? 30대. 30대.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좀 신경 써야 되겠네요. 자, 정책 토론, 원리와 방법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정책 토론입니다. 정책 토론. 정책 토론은 이제 정책 논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정책 논제. 자, 정책 논제는 우리가 좀 정치적인 거지. 예를 들어 좀 법률적인 거, 뭐를 해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뭐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그런 걸 주로 다루는 토론을 얘기해요. 그래서 정책 논제. 그래서 정책 논제를 다루는 토론에서 공부를 하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해제. 이 글은 입증 책임의 원리. 자, 일단은 사실 서답형이 있으면 무조건 이거는 이제 사실 서답형으로 출제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뭐 서답형이 없으니까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죠. 제 쟁점별 논증 구성 방법, 논증의 구성 요소 등을 설명할 근과 반대 신고식 토론이. 이게 중요하죠? 토론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 고전식 토론, 뭐 직파식 토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교육계에서 많이 나오는 게 반대 신문식 토론. C, E, D, A 토론, 뭐 세다 토론,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반대 신문식 하는 거죠. 뭐 질문 던지는 겁니다. 반대 질문. 그래서 뭐 반대 신문이라는 건 반대하는 사람이 그 의견에 반대되는 걸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막 물어보고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막 공격하려고 막 물어보는 거야. 막 코치코치 캐묻는 거지. 그래서 이제 상대의 어떤 논점의 오류를 막 발견하는 뭐 그런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세를 부과해야 된다. 자, 이렇게 나오죠?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이게 이제 정책 논제입니다. 그러니까는 반대 신문식 토론은 정책 논제를 주로 다뤄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기억해야 된다. 이거 지금 별거 아니지만 제가 말하는 것들은 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필기를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통해 토론의 중요한 원리 입증의 책임 또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자기가 주장을 하면 그 입증을 해야 돼. 그래서 입증의 책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입증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입론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필수 쟁점을 중심으로 논증을 구성하는 방법을 익혀 토론을 완성하기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핵심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요 짤짤한 요 간단한 것들 암기는 해야 되겠지. 이런 거는 물어볼 수 있으니까. 논제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정책 논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요게 출제하시겠지. 일단 정책 논제입니다. 뭐 설탕세를 해야 된다. 뭐 이게 정책적인 것들 무슨 뭐 예를 들어 뭐 증세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래서 요게만 잘 기억해. 뭐뭐 해야 한다. 요거만 암기하면 돼 일단. 근데 문제는 이제 간혹가다 다음 중 논제 유형이 다른 걸 고르세요.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와. 그럼 일단 일반적으로 해야 한다 있으면 정책 논제 기억해주고 그 다음에 가치 논제는 옳다 그르다 어떤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건 옳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세요. 환경 보존이 개발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중요하다. 어째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으면 가치 논제예요. 그 다음에 있다 없다 즉 화성에는 생명체가 존재한다 있다 없다를 따지면 사실 논제.
참과 거짓을 따진다. 차질 논제, 가치 판단, 가치 논제, 뭐뭐 해야 한다, 정책 논제. 이걸 구분을 해줘야 돼.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어. 알겠지? 하준 알겠어? 네.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 그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누가 어떤 선생님? 그 학교 선생님? 무슨 말씀 하셨어? 주관이 들어가지 않고 긍정 평성문으로 쓰는다고. 아, 그 이따 얘기할 거야. 그거는 그 논제를 구성하는 어떤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단 긍정적으로 해야 돼. 여기 보면 긍정문. 이게 다 긍정문이잖아. 뭐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논제를 만들 수는 없어. 알겠지? 일단 그거는 논제를 만드는 기본 요소고 일단 논제의 어떤 종류를 구분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거 알겠죠? 있냐 없냐 사실 논제, 옳다 그르다 가치 논제,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정치 문제. 그리고 이런 논제를 만들 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긍정문을 해야 돼. 그다음 뭐 주관이 개입해서는 안 되겠지. 근데 그런 것들 주관이 개입하지 않는다. 이건 참 애매한 거고 아무튼 긍정문을 써야 된다. 그걸 기억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평서문으로 써야 돼. 의문문으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하준이 지금 내 얘기 듣고 있어. 네 생각하고 있어. 네, 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별표 치고 이제 암기하면 되지. 방금 얘기했던 거 나와. 그러니까 좀 참아봐. 자꾸 딴 생각하지 말고. 근데 자꾸 내 얘기할 때 딴 생각해. 기분 나쁘게. 지금 얘기 다 선생님이 지금 다 계획이 있는데 자, 봐봐 나오잖아요. 자, 긍정의 평서문 이렇게 기존 질서나 상태를 변화하려는 왜냐하면 이제 보통 반대 측의 의견이랑 찬성 측의 의견으로 논제를 만든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주장과 반대 대립 뚜렷한 하나의 주장만 다르지 이 주장 저 주장 두 개씩 하면 헷갈려. 하나만 딱 해야 돼. 하나의 얘기만. 그 다음에 약간 좀 중립적인 내용으로 진술이 있어야 되고 오해 분류 일으키면 안 돼. 단어 개념이 명확해야 돼. 좀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아까 똑같은 얘기야. 현상을 바꾸는 쪽으로 정의를 해야 되겠지. 현상을 바꾸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찬성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오잖아요. 입증 책임. 그럼 입증 책임은 사실 누가 힘들겠어? 찬성 측이 해야 되겠어? 반대 측이 해야 돼? 입증 책임은? 네. 생각을 하고 얘기해봐. 입증 책임 하는 거야. 이 입증 책임. 입증 누가 해야 되겠어? 찬성. 찬성 측이 해야지. 왜냐하면 찬성 측이 하자, 좋다, 계속 입증해야 돼. 그럼 반대 측은 어떻게 해야 돼? 안 좋다. 안 좋다. 그럼 누가 더 유리해? 누가 불리해? 찬성 측이 불리하지. 왜냐하면 찬성 측은 계속 해야 돼. 근데 반대 측이 하나만 발견해서 아닌데? 이러면 게임 지는 거야. 그래서 입증의 책임이 삼성수영에 부담이 많이 됩니다. 하준 이해돼서? 네. 오늘 좀 안 졸려? 커피를 마시고 와서.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책 논쟁의 토론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일단 주장, 이유, 근거 이런 것들이 구성 요소야 일단.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재미없지 사실 솔직히. 솔직히 뭐 다 재미없어. 자, 한번 가봅시다. 그다음 자 정책 토론의 방법. 이게 또 중요해 이게 지금 필수 쟁점. 이거 암기를 해야 돼. 일단 봅시다. 개념. 찬성 측이 첫 번째 입론에서 제도나 정책의 변화를 주장하며 논제와 관련해 반드시 짚어야 할 쟁점입니다. 자, 필요성. 자, 필수 쟁점이 언급되지 않으면 반대 측이 이해가 질문하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중요한 사안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다뤄야 할 쟁점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일단 그 쟁점이 뭐냐면 첫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해결 방안. 세 번째 이익과 비용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찬성 측은 지금 현재 상태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야.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안 바꾸면 큰일 나요. 바꿔야 돼요. 이 얘기야. 반대 측 별로 안 심각한데 그 정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해결 방안. 찬성 측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실행 가능합니다. 반대 측 불가능한데 그 다음에 이익이랑 비용 중에 이익이 더 큽니다. 비용도 들긴 하지만 이익이 더 커요. 그러니까 해야 돼요. 이익이 더 크니까. 아닌데 비용이 훨씬 큰데 해도 되긴 그냥 했다고 쳐. 근데 해봤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 그럼 안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깐 문제. 네. 선생님 뭐 아프세요? 마스크 껴서 먼지 가루 나오고 사실 목 아픈 것보다 자꾸 콧물이 자꾸 흘려가지고 콧물이 이렇게 자꾸 보일까봐 차라리 마스크 가리면 콧물이 있어도 안 보일 거 아니야. 옛날에 마스크에 콧물 이만큼 밑에까지 내려가지고 있었습니다. 감기 걸리셨어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 다 나왔긴 했는데 조금 후적기가 있어. 좀 에어컨 계속 쓰다 보니까 자꾸 이래. 그래서 수업할 때 콧물이 자꾸 나올 것 같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차라리 마스크 끼고 있습니다. 왜요? 마스크에서 좀 꺼림직해? 아니요, 저번 주에는 벗고 계셨는데 아니 아까도 벗고 했다가 이게 지금 자꾸 후적거려 내가. 좀 약간 콧물이 여기까지 살짝 나고 좀 추접스럽잖아. 그래서 좀 기분 나쁠까 봐. 내일 모의고사 있는 거 맞죠? 아 맞아요 참 내일 밤 8시 반에서 10시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래가지고 자율적으로 좀 남아서 볼 사람은 좀 남아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자유 맞죠? 좀 와줬으면 좋겠어. 근데 뭐 일이 있어? 아니요. 거기 뭐 수학 몇 시 끝나니? 저 8시. 그럼 좀 잠깐 와서 1학년 거 한번 저번에 2학년 거 풀었잖아 우리가. 네. 1학년 거 한번 풀어보자고. 뭐 학원에 있는 내일 올 수 있나? 안될 것 같아. 네, 뭐안 되면 할 수 없죠. 뭐. 되는 사람만. 2주 남았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해주고 군호 봐야지. 근데 하원아 어머니한테 문자 보내는 거야? 편하게 보내도 되는데 왜 갑자기? 학원비 때문에. 학원비 엄마한테 돈 달라고 지금 바뀌었어? 다시 네 사비로 한다고 내가 그때 들었는데. 저는 과학학원 아 과학학원. 그럼 국어학원만 사비로 하고 과학학원 어머니가 대주시는 거야? 모르겠어요. 하나도 엄마 건데. 아 결국에 그냥 다 대주시는 거네. 그럼. 하긴 부모님이 또 막상 말은 저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또 안 키우겠어 자식을. 잘해. 네. 열심히 하라는 얘기지 좀. 선전포고는 아니지만 좀 강하게 하시지만 결국엔 다 결국 엄마 돈 아니야. 지금 엄마한테 카드 돈 입금해달라는 거 아니야? 엄마 돈 좀 넣어줘 이러는 거 같은데 보니까 나 학원비 결제해야 돼. 그래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7번 한번 볼게요. 학원아 봐도 되니? 네? 봐도 돼? 잠시만요. 근데 건이가 좀 졸립니? 아니요. 근데 건이야 너도 이렇게 스마트폰 게임 은근히 왜 이렇게 많이 해? 저요? 어. 하는데 별로 안 하는데. 근데 쉬는 시간만 하는 거 같은데. 아이콘이 별로 안 해요. 쉬는 시간은 많이. 쉬는 시간만 모아도 벌써 일주일에 쉬는 시간 몇 번 있습니까? 5번 있고 5번 일주일이면 3시간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한 3번 정도 그냥 30분. 그럼 다음 쉬는 시간에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쉬는 시간이요? 예. 해야죠. 이거 봐요. 쉬는 시간만 하잖아. 아니 근데 그 뭐지? 집 갈 때는 안 해요. 차에서 한다고? 그럼 눈 안 어지러워? 아니 어지러워요. 안 하는데. 그러니까. 차에서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민석이는 게임 안 하지? 아니요. 너 무슨 게임해? 아 집에서 아니라 유튜브로 지어가지고. 유튜브 게임도 이제 귀찮지 사실. 아직 살아 있다는 거야. 게임 한다는 거. 영혼이 아직 있는 거지. 유튜브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제 뇌가 이제 없는 거지. 자, 그다음 한번 봅시다. 이제 7번 토론 설탕세를 부과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지만 뭐뭐 해야 된다. 자, 무슨 문제라고? 서준아? 뭐뭐 해야 된다. 정책 문제. 그렇죠. 아이. 이번에 1등 못 맞으면 서준이가 저를 때리세요. 저 진짜 이번에 1등을 못 맞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학원 그만하려 하실 것 같은데 맞지? 그만 다닐 것 같은데 아니에요. 1등급 맞기 힘들잖아. 아니 올려야죠. 그래. 자 문제 한번 봅시다. 당 섭취로 인한 질병의 발생 위험과 의료비 부담 증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지. 당 섭취로 인한 문제는 점차 커질 거고 시급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실 우리가 이 당 섭취가 안 좋잖아. 이게 머리, 뇌도 인지 기능도 사실 떨어뜨리고 이게 사실 탄수화물 같은 거 먹으면 안 좋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해결 방안 설탕세를 부과하면 설탕이 이제 많이 들어가면 세금을 많이 내면 음료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설탕세 부과하면은 소비가 감소되고 식품 제조업체가 그러면은 설탕에 들어간 걸 줄일 거겠지. 왜냐하면 그 가격이 비싸지면 소비자들이 안 사니까. 그래서 요즘 뭐 제로 콜라 뭐 이런 것도 막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사실은. 사실 그것도 문제가 있지. 자, 아무튼 설탕세는 현재 제품에 표시된 당 함유를 기준으로 과세하면 되므로 실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실행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해결 가능성. 자, 그 다음에 보죠. 설탕세 부과는 법제화 비용보다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관리 비용의 감소 등으로 이익이 더 크다. 왜냐면 우리가 사실 이제 국민 건강보험 같은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아프면
건강보험료가 많이 빠져나갈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게 다 세금이 충당되니까 안 아픈 게 좋지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감소되니까 오히려 법제와 법으로 만드는 그 비용보다 이게 더 이익이 크기 때문에 이게 더 크다. 비용 이익 감소가 더 크기 때문에 뭐 이익과 비용에서 이익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겠지. 이제 반대측은 그런 얘기 하겠지. 당 섭취는 질병의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니므로 당 섭취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벌써 지금 국민건강 솔직히 당보다 뭐 나트륨 문제도 있고 담배 흡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짜게 먹는 그런 거 고혈압 문제도 있고 뭐 그런 문제도 많은데 왜 꼭 당 가지고만 그래?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는 거지. 그리고 당 섭취에 대한 문제는 굳이 막 법제할 필요도 없고 좀 권고해서 좀 설탕 좀 덜 먹으세요. 설탕 있는 거 덜 드세요. 이러면은 해결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해결 방안.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그럼 그런 식으로 다 세금 부과하고 하면 이거 뭐 너무 부담되잖아. 그다음 보세요.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회적 거부감이 높으므로 그렇지. 일반 우리가 서민들이 그냥 편하게 먹는데 그 비싸게 하면 반발이 심하다 이런 얘기겠지. 설탕세 부과는 외국의 가당식품 구입,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 섭취,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증가 등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 그러면 이제 설탕 하면 다른 음식으로 이제 막 섭취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거에 부과하니까 외국 거 그럼 먹으면 외국 걸로 또 대체하니까 또 부담이 되고, 뭐 이런 비용이 더 커진다는 얘기야.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론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뭐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지겹겠지만 93페이지를 한번 쭉 읽어보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제 아까 했던 거가 다시 나옵니다. 자, 정책 토론의 원리와 방법 한번 봅시다. 사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한 시기에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피해가 커져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공동체는 새로운 해결 방안으로 현재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 방안으로 말미암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정책 토론의 본질적인 목적은 정책 변화와 관련해 중요하게 다룰 쟁점들을 찬성과 반대로 엄정하게 따져보는 데 있다. 여기 별 내용 없네.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별표 쳐야지. 아까 얘기했던 거 입증 책임을. 이게 중요하잖아요. 꼭 기억해야 된다. 정책 토론의 논제는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어떤 제도나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죠. 변화 요구가 핵심이야. 맞지? 자, 토론에서는 찬성 측이 현재 상태에 대한 변화를 주장하므로 찬성 측에 이거 있잖아. 입증 책임이 있다. 자, 이때 입증 책임이란 주장이 수용되도록 증명해야 될 책임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반대측은 찬성 측의 주장을 쟁점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며 반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자, 주장만 하고 입증을 하지 않는 건 무책임한 일이다. 올바른 설득을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에 입증 책임을 지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 일단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논증 구성 방법을 봅시다. 자, 효과적으로 토론하기 위해서는 논제에 따라 쟁점을 분석하고 논증해야 된다. 찬성 측이 첫 번째 입론에서 제도나 정책 변화를 주장하며 논제와 관련해 반드시 짚할 쟁점, 필수 쟁점 얘기하는 거지 지금. 이걸 필수 쟁점을 하다. 자, 이게 체크해 주시고요. 자, 찬성 측 첫 번째 입론에서 찬반 양측이 공유할 쟁점들이 언급되지 않는다면 반대측 이해에 관해 질문을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중요한 사안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있다. 그래서 필수 쟁점이 꼭 필요하다. 자, 이 얘기죠. 그래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필수 쟁점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필수 쟁점이 필요한 이유 이게 지금 나와 있지. 여기까지 뭐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여기서 다 중요하지. 다 꼼꼼하게 봐야 되겠지만 이것도 좀 별표 쳐야 되겠지.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긴 해야 됩니다. 일단 토론, 어떤 문제에 대해 찬성측과 반대측의 논리적 근거를 들어 말하는 경쟁적인 의사소통하기. 경쟁적이다 토론은. 그 다음에 토의는 협동적이다. 자, 그 다음에 회의는 넓은 의미의 토의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아무튼 중요한 거는 토론은 경쟁적이 이겨야 돼. 토의는 협력적이다. 그러니까 토론에서 양보하면 돼, 안 돼? 양보하면 안 돼. 그래서 절대로 토론에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토론에서 뭐 양보하고 수용하고 이러면 안 돼. 그럼 지는 거야, 그 토론에서. 알겠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자, 되겠습니다. 자, 뭐 1, 2, 3, 4 이거 좀 이따 한번 풀어보고요. 또 한번 이제 읽어보죠. 자, 네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봅시다. 페이지 잘 넘겨가면서 확인해 볼게요.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정책 논제의 필수 쟁점은 다음과 같다. 찬성 측은 현재 존재하는 문제가 심각하다. 아까 얘기한 문제의 심각성. 찬성 측에서 제시한 문제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해결 가능성. 자, 반대 측은 심각하지 않다. 찬성 측이 제시한 해결 방안으로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런 걸 얘기한 거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또 나와 이렇게 이익과 비용을 논의하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쟁점별로 논쟁이 구성된다. 문제, 해결 방안, 이익, 비용 이렇게. 갑자기 생뚱하게 이거 왜 가르치는 걸까? 수능에서는 잘 안 나오죠. 화법에서 나오긴 하지. 화법 선택한 친구들이 이런 거 이제 하는 거지. 자, 합리적인 설득을 위해서 논증이 매우 중요하므로 좋은 논증을 구성하는 것은 토론의 핵심이다. 이유나 근거 없이 단순히 주장만 제시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설득력이 논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을 분명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이게 이제 구성 요소야. 논증의 구성 요소. 논증의 구성 요소. 주장, 이유, 근거 이렇게. 일단 이 보면 대책이 필요합니다.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근거를 가지고 이제 잘 얘기해야지.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렇게 해야지 뭔가 신뢰성이 있는 거잖아. 그냥 어디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 근거를 낼 때는 저는 설문조사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비율 통계 자료지 통계 이런 것들 나오면 또 뭐다 신뢰성을 부여한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조금 기억해 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방금 얘기했던 거 논증 구성 요소, 주장, 이유, 근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근거도 봐봐 여기 객관적인 자료라는 거 그래야지 신뢰성이 있다는 얘기야.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이렇게. 그다음 아까 얘기했던 거 통계 자료 이런 게 중요해. 뭐 경험, 증언 뭐 충분한데 통계 자료 그래야지 뭔가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론적인 내용 좀 넘어가 보죠.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쭉쭉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재미없겠지만 설탕세를 부과해야 된다. 한번 읽어보죠. 본인들이 읽어도 되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좀 재미없겠지만 사회자 딱 보면 이렇게 각각의 어떤 토론자들에 대한 역할을 또 물어봐요. 문제를 풀다 보면 이 역할. 사회자 역할, 그 다음에 이렇게 토론자들의 역할.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 논제는 설탕세를 부과해야 한다. 그래서 정책 문제. 최근 설탕과 관련해 건강 문제가 대두되면서 설탕에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입장과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이에 관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근에 해야 되는 어떤 논제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지. 논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분 토론자들 모시고 이제 설명해보겠습니다. 토론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순서를 이제 알려주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야. 첫 번째 토론자 먼저 얘기하는 누가 먼저 하겠어? 당연히 찬성 측이 먼저 해야지. 왜냐면 이게 바뀌는 걸 얘기해야 되니까 바뀌는 사람이 먼저 얘기해줘야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논제와 관련된 개념을 정의하고자 합니다. 일단 개념 정의를 시작을 합니다. 찬성 측이 설탕세란 하면서 지금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과일과 같은 천연 당을 제외하고 설탕이나 액상 과자과 같은 당이 함유된 식품에 당 함유량에 따라 차등을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최근 당 섭취가 증가에 따라 건강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실 심각하지. 자, 당 섭취는 각종 질병의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뭐 심각성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봐봐. 겁주는 건 아닌데 지금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따르면 가공식품으로부터 일일 권장량 열량이 10% 이상 당류를 섭취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 발생은 30분. 사실 요즘 비만자들이 많지. 사실 좀 돼지들이 많아요 요즘은. 좀 위험한 말인데 좀 뚱뚱한 사람이 심각하게 많습니다. 사실은. 진짜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은 이게 좀 국가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어. 사실 언론이나 이런 방송이나 이런 매체에서 맨날 먹방 뭐 이런 거 하고서 그 다음에 예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운동하는 프로그램이 많았어. 막 다이어트 성공 막 이런 것도 쇼니 막 이런 사람 나와가지고. 근데 지금은 뭐 세상에 그런 게 어디냐. 뚱뚱해도 괜찮다. 뭐 다 괜찮다. 괜찮긴 괜찮지. 근데 너무 하니까 이게 지금 무방비야 요즘. 좀 심각해 사실. 뚱뚱한 건강에 안 좋습니다. 왜 내 멋대로 사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국가적으로 그게 다 문제가 발생해. 근데 요즘은 너무 심각한 것 같아. 맨날 마라탕 먹고 그 다음에 탕후루 먹고
맵고 짜고 뭐 그러니까 옛날엔 뚱뚱한 정도가 이렇게 뚱뚱하게 지금 뭐 이만큼 뚱뚱한 사람들이잖아.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로. 이런 얘기하면 제가 총 맞겠죠. 이거 영상 올리시면 약간 유튜브에 띄우면 유명한 사람이 안에서 유명해지진 않겠지. 서민이만 보라고 해야지. 근데 약간 그래서 좀 걱정이야. 내가 볼 때 조금 이제 좀 방송에서도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요즘 뭐 하긴 뭐 유튜브를 보니까 뭐 자기 보고 싶은 거 보니까 먹방 유튜브 보는 사람 계속 먹방 유튜브 볼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통제가 안 되지? 좀 심각한 것 같아. 나중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게 너무 많아. 지금 뭐 지금 스마트폰도 너무 많이 하고 좀 돼지들 뚱뚱한 사람도 너무 많고 아 진짜로 담배 피는 사람도 너무 많고 지금 개판이야 지금 진짜. 좀 뭔가 국가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통제 불능이. 그러니까 마약하고 별의별 게 다 가지고 있잖아 지금. 아 갑자기 흥분돼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탕세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얘기입니다. 지금 고혈압도 위험. 그러니까 위험한 걸 계속 얘기해 준 거야. 심각하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과도한 당 섭취로 의료비 부담 지금 이게 사실 또 문제야. 지금. 의료비가 이게 다 우리 지금 건강보험료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 아픈 사람이 많으면 지금 계속 세금이 비는 겁니다. 계속 지금 심각해요 사실. 그러니까 계속 건강보험료가 증가하는 거야. 자 그럼 국민건강보험연구원에서 의하면 지난 8년간 비만관련 사회적 비용 이게 봐봐. 이게 증가한다고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사실 이게 다 세금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또 고혈압, 당뇨 이게 지금 문제잖아. 이게 지금 당뇨도 심각해 이게 지금. 만성질환 진료비는 국내 전 35%에 해당해요 이게 지금. 자, 이러한 추세라면 당 섭취에 따른 문제가 점차 커질 것이므로 조치가 시급합니다. 심각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을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져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 이런 말도 봐봐. 여기 지금 해결 방안이 써 있지. 이제 해결 방안 얘기해 주는 거야. 심각성 얘기하고 해결 가능성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설탕세를 부과를 해야 돼.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가격이 오른 당 함유 식품 소비가 감소해서 그러면은 조금 자연스럽게 줄게 된다. 또한 식품 제조업체는 제품 가격 상승과 그에 따른 소비 감소가 있으니까 이제 저런 것들 좀 잘 안 넣고 줄인다는 얘기지.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설탕세는 현재 제품마다 표시하고 당 함유량에 따라 그램당 기준을 정하여 부과하면 되므로 가세 기준 마련 편의해. 거기에 딱 있는 걸로 가지고 가세 마련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렵지도 않다는 얘기지. 법제화 된다면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가능하다.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제 이익과 비용에 대해서 얘기하겠지. 설탕세를 부과하면 우선 비만, 당뇨병 등 질병을 예방하여 국민 건강 정리에 도움이 된다. 이익이 있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효과. 또한 질병 관리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가정경제 국가에 도움이 된다. 이익이 많다는 얘기지. 이처럼 설탕세는 법제화 비용보다 질병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크므로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딱 주장을 해요. 이 사람 말 들으면 도입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딱 끝났잖아. 그 다음을 한번 볼게 이제요. 자 그러면은 바로 이제 반대측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반대 신문식 토론이라고 했죠. 반대 신문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는 거야. 그러니까 궁금한 걸 질문하는 게 아닌 겁니다. 궁금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니야. 갑자기 바보같이 그래요? 그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건 모르는 걸 질문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려고 질문하는 겁니다. 반대측 2가 설탕세를 부과하면 자연스럽게 당 섭취량이 감소한다고 하셨는데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입증할 수 있습니까? 입증할 수 있어? 자,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지. 딱 이렇게. 그럼 대비를 해야 돼 찬성 측은. 자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당이 포함된 음료의 20%의 설탕세를 부과하면 이에 비례하는 소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딱 해서 근거를 댔네. 있습니다 이렇게. 부과하면 소비 감소한 효과가 있다고. 반대기가 또 질문하는 거야. 저가의 수입식품이나 인공 감미료 다른 거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가의 가당식품을 대체할 가능성이 없는데 오히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육이나 홍보가 바람직하게. 사실 뭔가 사람들을 바꾸는 게 낫지 저거 비싸게 한다고 하면 차라리 싼 거 먹어도 되잖아. 그럼 어떡할 겁니까? 자, 이렇게 지적을 또 합니다. 교육이나 홍보 정책의 성공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딱 얘기하는 거지. 그런 것도 없던데 하고 또 빠져나가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반대 신문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청중들이 들으면서 약간 좀 약한데 뭐 이렇게 판단을 하겠지. 자 그러면은
자, 사회자가 다음으로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이 있겠습니다. 이제 반대측 이제 얘기하는 거야. 자, 좀 지루하지 솔직히. 나도 지루한데 너희 얼마나 지루하겠어. 그래도 한번 봅시다. 설탕세 부과의 핵심 논리가 비만이나 당뇨병 같은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것인데요. 당 섭취는 질병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 가장 큰 원인은 아니겠지. 사실 요즘은 내가 볼 때는 뭐 술도 문제고 사실 음주, 뭐 흡연도 문제고 사실 술, 담배 가장 큰 문제지. 그다음 비만의 주요 원인은 고지방, 그렇죠. 정제된 탄수화물, 운동 부족. 사실 요즘 운동도 부족해. 맨날 공부만 하고 그다음에 일만 하고 이러느라고. 그다음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사도 대충 막 이것저것 먹고 그냥 인스턴트 먹고. 자, 보건복지부도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을 통해 아침밥을 꼭 먹자, 과식을 피하고 활동량을 늘리자 등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은 당을 많이 섭취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뇨병은 탄수화물의 대사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겨요. 약간 우리 동양인이 인슐린이 많이 부족하다며. 즉 당 섭취가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볼 수 없어. 그러니까 국민 건강 위협은 당 섭취 말고 다른 것도 지금 문제가 많다. 왜 당 섭취 가지고 뭐라고 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야. 하고 있어.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학교 내에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고 식품에 당뇨 표준. 여러분 학교 내 매점에 있나요? 탄산판. 약간 이게 법이 좀 다시 바뀌었나? 팔고 있어? 오란다 씨 같은 그래, 그런 거 팔면 안 되는데 사실 맞죠? 제대로 안 하고 있네. 제한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또 몇 개 허용했나 보네. 자, 이러한 정책상의 권고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미국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린이 대상 자판기에 열량이나 당 영양 성분에 따라 진열칸의 색을 구분해 음료를 배치했는데 당 함유량이 가장 많은 빨간 칸의 음료 배출이 6개월 만에 62.1% 상향 감소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왠지 더 많이 팔 것 같은데, 당이 더 많은데 하면서 막 더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카페인 많은 거 더 찾고. 즉 당 섭취 문제는 단수 권고만으로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뭐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 지금 반대측은 뭔가 세금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권고하고 그냥 좀 그렇게 좀 해결해 달라, 여기 좀 참여해 달라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얘기겠지. 자,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찬성 측에서는 설탕세를 부과하면 당 섭취량이 줄어. 자,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찬성 측의 논리에 따르면 나트륨 그거잖아. 소금세. 그럼 어떻게 될 거야? 자, 그러면 다 부과해. 현실적으로 불가능. 그러면 다 부과하면 사람들 너무 힘들 거 아니야. 또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회적 거부감 높지. 막 반발심이 커질 거 아니야. 사람들 입장에서는. 먹는 거 갖고 또 세금 걷냐? 막 이렇게 또 세금 뜯을 게 없어서 그런 거 같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설탕세의 부과는 사람들이 외국의 저렴한 가당식품을 구입하거나 인공 감미료 등의 건강 좋지 않은 식품을 섭취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또 식품업체가 가격을 인상하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만 그렇지 얘기되므로 설탕세 부과는 불편해. 우리가 사실 이거 말고 예전에 MSG 문제 있었잖아, 그렇지? MSG 몸에 안 좋다면 그래서 요즘 라면이 맛이 없는 거 아니야? MSG 다 빼가지고 그래서 뭔가 밍밍해 라면 맛이 옛날보다. 옛날에 더 맛있었어. 그래요? 그래서 외국 나와서 뭐 외국 라면이 더 맛있어. 거기는 MSG 제한이 없으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네. 졸립죠? 아니요. 자, 뭐 쭉 읽고 그냥 풀어보자고. 그냥 제가 볼 때는 좀 쉬었다 할까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와, 성윤이는? 50분 늦는다고 했는데 성윤이 올 때까지 좀 더 읽어도 되겠어요? 그래요. 잠깐 여기서 좀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표정이 죽으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잠깐 스탑을 하고. 촬영이 됐나? 느낌이 좀 싸하네. 촬영 안 되면 안 되는데.